안녕하십니까. 속속닷컴의 윤쌤 윤태장입니다. 자, 간지나는 리딩 그랜마 고등인문 모의고사 속도법 1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강에서는 글의 순서를 좀 알아봤고요. 14강에서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흐름은 순서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죠. 사실 구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흐름을 살짝 보게 되면 지금 주어진 문장에 for example에 대한 any카부터 시작해서 same tank까지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for example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premise, example, conclusion 형태에서 중간에 들어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2번, 3번, 4번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말이 되겠네요. 결국에는 구조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premise일 가능성이 높고 5번은 conclusion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볼까요? 한번 이게 속도법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속도법을 알아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전체 글의 흐름의 파악과 연결과 찾기의 혼합 유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연결이라는 건 앞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들 있죠. 연결사들 순서 문제와 유사하고 그 다음에 일치와 불일치의 혼합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나타난 주어나 목적어가 이 글의 주인공이며 주인공의 내용에 따라 내용이 전개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일 때 얘네들 주어나 목적어가 주인공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주어를 대상으로 대명사를 받거나 아니면 목적어를 대명사로 받는 형태를 취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주어의 흐름과 접속사의 형태의 표시를 하도록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내용이 전개하게 되면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and 계열이나 but 계열로서 문장을 연결을 쭉 나가거나 but 계열로 해서 문장을 역적관계축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잘생겼다. 그러나 성격은 나쁘다. 이런 형태로 뒤집어서 쓰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접속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런 말도 있고요. 위에 보니까 주어진 문장의 맨 앞에 접속사를 표시한다. 이 얘기도 써 있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접속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어진 문장에서 이렇게 있다면 요 접속사, 이 주어진 문장의 형태에서 접속사가 있다면 이 접속사가 지금처럼 for example이 있다면 이거는 중간에 들어가는 문장이 되겠구나. 2번, 3번, 4번 정도를 대충 유추가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없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의 형태나 바로 형용사의 형태를 표시를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어진 번호 맨 끝 내용은 다음 문장의 주어가 되므로 표시하도록 한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일 때는 맨 끝에 있는 문장이 만약에 주어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마지막 문장을 문장이나 구를 표시해주고 이 내용이 그대로 주어로 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을 하십시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4번 예제로 표시되는 접속사나 내용 전하는 접속사가 나타나면 바로바로 표시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and나 but 계열이 왔을 경우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접속사에 유의를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번 주어진 문장과 동일한 내용이 보이면 이것이 바로 정답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주어진 문장에 위 문장이나 아래 문장이 만약에 있었을 경우에는 이 내용 일치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콤마를 중에서 얼도란 문장이 나왔을 경우에는 얘 앞쪽에 있는 내용은 위에 있는 내용과 일치할 것이고 이 콤마 다음은 밑에 있는 내용과 일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일치가 되면 바로 이 부분 다음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주제, 목적, 요지, 주장, 요지와 같은 글의 구조이므로 글의 전개 방식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이 얘기는 premise, example, conclusion 형태에서 접속사를 신경 써서 보십시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거는요. 제가 정지시켜 놓고 나서 필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조금 내용이 더 어렵다는 친구들은 앞쪽에서 12강, 11강 이 형태를 반드시 보시면서 꼭 숙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넘어가서 우리 친구들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제가 조금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에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고요. 13년 6월 39번 문제입니다. 거의 끝부분까지 이제 우리들 오고 있네요. 이제 서너 문제만 더 풀면 이제 특강 문제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부터 일단 보도록 할게요. for example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premise, example, conclusion 형태를 취했을 경우에 example이 과연 어느 부분에 오겠는가? 중간 부분이 2번, 3번, 4번 중에 하나
하나가 오겠네 이런 느낌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끊어보도록 할게요. 콤마 끊어주고 콤마 끊어주고 얘는 일단 날아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콤마 끊어주고 나서 콤마 끊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start라는 게 있어요. 얘가 동사성일까 pp성향일까 얼른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눈에 보니까 동사 성향이 없네. 그래서 이거는 3번 패턴, 얘가 바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패턴의 중간에 들어온다면 얘는 반드시 주어를 꾸며주는 동격이겠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또 이렇게 동격이 하나 또 나와 있네요. 문장이 아니고 구니까요. 어 때문에 저는 금방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라는 건 same의 뜻이죠. 여기에 same의 뜻입니다. 같은 이란 뜻이에요. 애니카는 누구냐? 인디아 오션에 살고 있는 바닥 노이즈. 병코 돌핀이라는 애네요. 병코 돌핀. 이건 잘 뭔지 모르겠고, 이 돌핀이라는 애가 바로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토미를 흉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토미라는 애가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물개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물개가 바로 B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애니카하고 토미의 관계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99.9%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과 A와 B 사이, 그 다음에 접속사의 example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요거를 확인 사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A 1번 바로 앞에부터 시작을 해보면 돌핀 A는 흉내내는 것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종종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을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끊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종종을 일단 날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인니아 끊어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왓치라는 말이 있고 아돌 돌핀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라는 동사 원형이 나와 있네요. 아싸, 이거 지각동사 아시죠?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요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1, 2, 3의 형태로 해석한다는 건 우리 친구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곧들어는 관찰하다, 검토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nd them 이렇게 있고 does라는 게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with out까지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왓츠가 동사니까 수족관 안에 있는 훈련되지 않은 돌핀들은 바라본대요. 다른 돌핀들을 뭐한 후에 관찰하는 후에 이렇게 돼 있네요. 관찰하면서 다른 돌핀들을 돌고래로 관찰하면서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관찰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행동을 완벽하게 합니다. 이렇게 동사가 떨어져 있어요. 뭐한 거 없이요? 훈련 없이요.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돌핀하는 A가 무슨 행동을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애들이 훈련되지 않은 애들이 다른 애들을 쳐다보면서 훈련 없이도 완벽하게 행동을 따라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A와 B 관계성을 나타내는 말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돌핀들은 A네요. 그대로 돌핀들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뭐 하는 것에 다 서로를 흉내내는 것에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쭉 얘기가 됐어요.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기까지 A만 지금 나와 있죠. 돌핀과 다른 것처럼 다르게 그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lay on her side. 그녀의 측면으로 눕습니다. 뭐 하면서요? 토미의 잠자는 자세를 흉내내면서 그랬어요. 갑자기 얘가 B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엔 C는 누굴까요? A가 되겠네요. 근데 갑자기 돌핀이 얘가 바로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A라는 애니카라는 말을 써주면서 왠지 여자 이름이잖아요. 자, 제가 농담 한번 했고요. 이 문장 상태가 갑자기 왠지 생뚱맞은 느낌이 있죠. C라는 목적어 대상, 즉 주어의 대상이 지금 정확하게 불분명해 돌핀이라는 말만 나오고 C라고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런 경우에 약간 불분명해서 물음표가 이렇게 잡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톰이라는 말이 생뚱맞은 B라는 사람이 상장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문장상에서 그냥 나타낼까요? 아니면 새로운 문장을 집어넣거나 해서 갈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까 A하고 B하고요. 자, 여기 보니까 제가 농담삼아서 얘기했죠. 애니카는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돌핀인 애니카를 살짝 집어넣고 나면 얘가 C를 그대로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미가 그대로 또 이렇게 받아주면 정확하게 문장상에서 들어가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그대로 받아줬죠. 4번은 토미가 하는 것처럼 그녀는 또한 눕습니다. 배가 어느 쪽에 있어요? 레이 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의 수면 위에 배가 보이도록 눕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토미의 슬리핑 포지션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겠네요. 물개가 뒤집어서 자는지는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그녀의 숨구멍을 놓습니다. 어느 쪽에 놓을까요? 언더워터. 그러면 물 밑에 쪽에 놓습니다. 그럼 물고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고기가 뒤집어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돌고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경우 숨구멍을 밑에 놓고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때때로 from time to time, 때때로 그
그녀는 하도 투터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뒤집어야 된대요. 뭐를 뒤집어야 되냐면 그래 숨구멍을 숨쉬기 위해서 뒤집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 3번부터 4번, 5번까지는 문장의 흐름에서 봤을 때 그 포지션부터 시작해서 포지션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4번, 5번은 날라가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의 형태를 했을 때는 A라는 대상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A가 불문명하고 B라는 사람이 갑자기 생뚱하게 탁 튀어나왔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문장에서 봤을 때 애니카라는 A와 그 다음에 B라는 토미를 갖다 적용을 해봤을 때 이렇게 명확하게 집어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정확하게 라인 바이 라인 기법이라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즉 확인사선할 수 있는 바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연습을 몇 번에 통해서 연습을 꼭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거를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십시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선생님이 해주는 문장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에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 놓고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게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다른 문제 형태에서도 예를 들어 주제 문장이다, 예를 들어 흐름 문장이다, 예를 들어서 순서나 예를 들어 빈칸 문제에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 경우에 과연 빈칸에서 이런 것들이 순서 문제 또는 키워넣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이런 문장들을 빼내서 문장을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EBS 교재가 한 6권 정도 되잖아요. 그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문장 형태에서 이런 것들이 지문 형태에서 이런 것들은 순서 문제에 나올 만해. 얘는 흐름 문제에 나올 만해. 얘는 빈칸 문제에 나올 만해. 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이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공부하는 틀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영어기 때문에 영어도 안 되는데 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거는요 스스로 공부하고 단어 외우시고 문장 구조는 제가 차근차근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걸 하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문장 유형에 따른 지문의 유형이 정확하게 지문의 구성 요소가 구성 구조가 똑같다는 걸 빠른 속도로 염두에 두시고 빨리 숙지하시는 것이 바로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1등급 즉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연습을 하신다면 반드시 1등급을 맞을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